쇼더 플랜을 제가 시작할 건데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 여기 처음 초대되거나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꽤 많네요. 그럼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원래 이 아메이의 어떤 직원이나 또 아메이를 미리 뭐 이렇게 알고 시작하고 그런 사람 아니고, 저는 사회적인 직업은 그냥 순수한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타이틀은 이제 공학박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데는 쌍용 자동차 연구실입니다. 거기에 부서가 각각 있어요. 근데 연구실에서도 PM부라고 프로젝트 매니징 쪽에서 제가 매니저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독일 기술자들 통역도 하고, 제가 이 쌍용 자동차 연구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미국에서 7년 유니버시티 워싱턴이라고 그 대학에서 7년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세일하는 쪽에 또 이 판매하는 쪽에 이런 쪽에 저는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오로지 이제 연구 뭐 논문 쓰고 또 이제 연구하고 또 리포트 쓰고 이제 그런 쪽에 평생을 살아왔고, 근데 어떻게 제가 이제 아메이를 시작했냐면, 아메이를 제가 시작한 그 상황이 좀 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석사를 하고 또 조계 생활을 하다가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갔다 왔을 때 벌써 30대 중반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졸업하면 한 27, 8이면 사회 진출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7년 정도 그 생활을 이제 까먹은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보니까 사실 이 타이틀이 있어도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동료들이 석사 안 하고 박사 안 하고 그냥 이 취업한 사람들보다 직급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월급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 받아서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빈털터리 대하고 들어온 거니까 또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월급이 이제 저는 사실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은 돈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죠? 부인들이 벌 때. 근데 또 남자들이 보면 또 필요해요, 그죠? 네. 참 이중적이에요, 생활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돈을 좀 구할 수 있을까, 좀 추가 수입이 있을까 해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미국 문화는 아르바이트 하는 문화가 그때 당시에도 아주 그냥 모든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아들이 그 신문에 났는데, 그 동쪽 미국에서 서쪽 LA까지 오는 그 대륙간 이 기차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레스토랑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아들이 거기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생활을 제가 이제 해보니까 미국 생활은 좀 마음이 오픈돼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은 좀 논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논리적이세요. 그래서 좀 사고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개방적인 마인드, 그런 논리적인 사고, 그런 것들을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익히게 된 것 같아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그런 논리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거는 조금 비논리적인 것들 있잖아요. 약간 감정적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제가 미국 생활을 하는데 한 4년 정도 지나니까요, 저녁에 꿈을 꾸는데 영어로 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적인 사고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그냥 남의 눈치 안 보고 뭘 하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월급이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월급 가지고 이제 가족이 다 이렇게, 제 와이프는 이제 풀타임 주부니까 더 이상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입밖에 없으니까 풀타임 주부를 우리가 또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 나는 이제 가장으로서 어깨에 이제 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또 커가면 커가는 아이들에 대한 미래도 걱정해야 되고, 또 이제 집을 또 키워야 되면 그것도 좀 해야 되고, 왜냐면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비교가 되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전략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전략 플러스 또 조금 저쪽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밸런스가 삶 속에 있으니까 용돈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월급
받아서 그 월급 중에 일부를 내 용돈으로 받아 쓰지만 그게 좀 부족해요. 친구들 만나가면. 그래서 그 월급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좀 추가적인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아메를 접하게 돼요. 그 전에도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쌍용대학교 연구실 출퇴근하면서 저는 이 영어 학원에 가서 총일 외국어학원이라고 송탄인데 거기서 이렇게 영어 강의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힘들어질 때 만약에 출장을 가거나 뭐 회사가 늦게 끝나면 이제 그런 강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또 부수입이 없을 때는 과장들 모아놓고 이제 복화해서 조금 돈을 포크를 또 좀 용돈을 벌어 쓰고 뭐 하여튼 뭐 번역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잡다리를 하면서 이제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도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녁에 뭐 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자신했어요. 뭐 거의 날밤을 새고 출근해도 뭐 끄떡 없습니다. 그 정도로 체력도 이제 그 정도 이제 되고 그래서 그런 삶을 하다가 우연히 제가 아메를 딱 만났는데 저는 아메에서 두 가지를 봤어요. 나에게 이익이 인간이가 친구에게 이익이 인간이가 두 가지를 봤어요. 자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치약, 샴푸, 비누를 쓰는데 슈퍼에서 사는 게 이익이세요? 공장에서 직접 사는 게 이익이세요? 그렇죠. 자 친구도 똑같잖아요. 친구도 매일 비누와 샴푸를 쓰는데 공장에서 사는 게 이익일까요? 슈퍼에서 사는 게 이익일까요? 그래서 저는 회원에 가입했고 친구에게 알린 거예요. 그런데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진실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오해돼도 진실은 그 자리에 남아있대요. 근데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때 그 진실을 쫓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그 트렌드에서 저는 진실 쪽에다 저는 그 진실 쪽에 저는 시간을 머무르게 한 거죠. 제 와이프가 엄청 많이 반대했어요. 왜냐면 다니는 회사나 잘 되는지 무슨 세제 들고 20대 다니냐고. 그건 저는 세제 들고 20대 다니는 게 아니라